자신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나섰던 한 아이는 하늘에서 한두 방울씩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버지 운전기사를 불러 고급 리무진에 올라타 다시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급 리무진을 타고 신문 배달을 했던 이 천방지축 아이는 부동산 재벌 억만장자를 거쳐 미국 제45대 47대 대통령이 됩니다. 위대한 자를 위한 위대한 선택. 뉴욕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한 거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던 독일계 부동산 재벌 프레드 트럼프의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던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성공에 대한 세계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성공 유전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우수한 경주마처럼 인간 역시도 뛰어난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든 아니든 후천적으로 개발을 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라고 그에게 가르쳤고,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절대 대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평생 동안 단 한 방울도, 단 한 모금의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고, 심지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는 담배 냄새를 풍기고 보고하는 관료들을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그 즉시 해고하는 한편 담배를 피는 관료들을 자신의 곁에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던 성공에 대한 세계관 두 번째는 태어난 이상 인생 자체는 모두가 다 경쟁의 일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승자여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를 일컬어 킬러라고 지칭했고, 패배자는 결국 스스로가 모두 괴멸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중요하지 않은 사람만이 존재하고, 자신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절대 중요치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절대 지지 않는 승자가 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군사학교에 들어가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 명확한 규칙, 잘한 일에 대해서는 메달과 상장을 주는 그 시스템과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입학할 땐 열등생이었던 자신을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성공 철학에 불을 지폈던 것은 급진적인 자본주의를 추종하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성공의 복음, 즉 번영 신학을 설파하며 예수님이 구원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절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라 말했고, 인생에서 반드시 꼭 이뤄내야만 하는 주님의 일이라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매료된 그는 자신이 꿈꾸는 성공이 절대 우연이 아니며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해준 존재하는 이유라 여기며 목적 또한 남달라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세계관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성공의 후예. 그리고 그렇게 군사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의 완강했던 권유로 자신이 진학하고 싶었던 심리학과 대신 펜실베니아 왓슨스쿨 경제학과에 편입, 경제학 석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10대까지 집안에서조차 외면당했던 문제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버지의 거대 부동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기자로 낙점이 되었고, 그렇게 장남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자신의 후기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 프레드는 이렇게 그를 표현했습니다. 천재적인 기회주의자. 실제로 왓슨스쿨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가르쳤던 루이스 칼라라미스 전 교수 역시도 그를 가리켜 똑똑한 것에 비해 책을 도통 읽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기회를 잡고 기회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용할 줄 아는 기회주의자였음은 분명했다라고 당시의 그를 피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킬러가 되다. 그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또 다른 성공 인격 하나를 아주 주요한 인생의 사건을 맞이하며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트럼프와 8살 터울이었던 친형 프레드 주니어에게 모든 가업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었고, 매 순간마다 장남인 프레드 주니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욱박을 지르며 압박을 했고, 결국 그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아버지 회사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항공기 비행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그의 텅 빈 자존감은 그럼에도 절대 채워지질 못했고, 좌절감과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자책하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진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자, 절대 짓밟히지 말자. 1981년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43살의 꽃다운 나이에 명을 달리했던 친형의 비석 앞에 선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똑바로 형의 비석을 바라보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킬러가 되어야만 한다. 이랬던 그는 더더욱 자신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절대 주눅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더욱더 강인한 자식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의 노력에 아버지 프레드는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고 폐기 어린 그에게 조금씩 큰일을 맡기며 이제 갓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역 한 빌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며 2배 수익을 만들어 아버지 사업의 후계자로서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5월 대학을 졸업했고 아버지 부동산 개발 회사 트럼프 매니지먼트에 정식 입사하여 눈부신 실적과 함께 드디어 1971년 회사의 전권을 물려받아 부동산 시장의 거물의 출현을 알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이제 25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의 왕국. 그렇게 퀸스와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를 주 무대로 주로 뉴욕 외곽 자치구역에서 중산층을 상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업 스타일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1970년대 중반 자신의 고향 퀸스를 떠나 경제의 중심지였던 맨하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화려하고 높은 곳을 동경했던 그는 아버지가 평생 이뤄왔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곳에서의 성공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맨하튼에서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맨하튼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치안은 물론이고 뉴욕시 자체가 파산 직전의 도시여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부들이 앞다퉈 떠나던 시기였고 그런 곳에서 다시 성공을 꿈꿨던 아들이 아버지 프레드는 몹시나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는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곳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것도 쇠락해가는 도시에서 성공을 꿈꾼다는 자신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가 몹시나 미덥지 못했습니다.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지금의 뉴욕시가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눈에 띈 한 곳,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 바로 앞에 서있던 거대한 흉물 코모도 호텔이었습니다. 재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간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친 짓을 넘어 침몰하기 직전 타이타닉호 그 바로 앞에 있는 1등석 티켓을 일부러 사서 그곳에 앉아 침몰해 들어가는 광경을 스스로 감상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며 극구 말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온갖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며 뉴욕시 당국과 협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호텔이 재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역세권이 살아나 역 주변의 유동인구가 다시 살아나면 물론이고 관광객 역시도 다시 불어나 이전의 뉴욕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적자투성인 흉물 호텔이 지금껏 남겨진 것은 뉴욕시의 가장 큰 치부이고 자신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이 흉물을 절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흉물을 뉴욕시장 당신의 최대 랜드마크와 치적으로 당신에게 선물할 테니 대신 40년간 그 어떤 세금도 물리지 말라. 대신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철저하게 뉴욕시와 분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며 드디어 1980년에 그랜드 하얏트를 완공하게 됩니다. 악재를 기회로 삼는 능력.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도널드 트럼프는 1978년 철도 용지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로 하고 로비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 허풍쟁이로 소문났던 에드 코치 시장의 자문까지도 완강히 거부한 채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밝혀지면 오랜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이름이 대서특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세상 모두가 부도덕한 욕심만 가득한 젊은 사업가라고 지탄하고 있던 그때에도 자신의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신의 매스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슈 메이커로서 스스로를 마케팅하고 있던 그는 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며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 결국 대중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고 오직 남겨지는 것은 내 이름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를 증명했고 미국 45대 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재선에 성공한 미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게서 세 가지의 성공 인자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만의 성공을 위한 세계관을 철저하게 만들고 절대 세상에서 지지 않도록 승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패배자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절대 주눅들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억적같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